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이혼하고 나면 후회 안 할 자신 있다고요? 그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이혼은 결코 시원한 해방만을 주지 않습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고통, 감정의 소용돌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잘한 걸까? 라는 끝없는 질문이 밀려오게 됩니다. 실제로 수만 건의 상담을 해온 변호사들도 말합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 대부분은 눈에 분노가 가득하거나 말 한마디 전에 눈물이 먼저 흐릅니다. 그만큼 결혼 생활은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했던 감정이 가장 깊은 상처로 되돌아오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이혼을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닌 정말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감정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덜 후회할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직접 겪어보면 예상과는 다르게 후회가 찾아옵니다. 수많은 이혼 상담을 하며 느낀 것은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목소리가 격해지고 얼굴에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분들. 다른 하나는 상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분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결혼이란 무엇이길래, 배우자라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람을 힘들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변호사님의 자녀가 이런 처지라면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결국 본인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준을 드리자면 이혼한 뒤에 지금보다 단 1%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혼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확실히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을 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미련이나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혼 후에 더 큰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가 너무 싫다면서도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싫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은 이혼 후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 한편에 미련이 남아있다면 그 감정은 이혼 후에도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힘든 상황은 어린 자녀가 있을 때입니다. 특히 자녀가 학령기일 경우 부모의 갈등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통계적으로도 대부분의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돌아갑니다. 법원에서도 어머니가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양육을 맡아보면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기준표에 따라 산정되지만 실제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아이에게 옷을 사주거나 식사를 넉넉히 차리는 일도 고민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럴 때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괜히 이혼해서 아이까지 고생시키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선택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의 무게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할 뿐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려 해도 엄마의 손길처럼 섬세하긴 어렵고 모임에서도 혼자 낯설고 어색한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때 한 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결국 어린 자녀가 있는 이혼은 남녀를 막론하고 후회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혼 후 여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70에서 80%의 여성이 이혼 후 후회한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남성보다 여성의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고 결혼 후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력 단절 여성들은 재취업이 상당히 어렵고 이전과 같은 수준의 소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임시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면서 소득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비해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구나 대부분 양육권을 갖게 되는 여성들은 아이를 돌보면서 직업을 얻기가 더욱 어렵고 받는 양육비는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일해도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먹이고 입히다 보면 1년에 1,000만 원도 모으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하 전셋집에서 벗어나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더 슬픈 현실은 이혼 후 여성들이 직접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제서야 남편이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직접 일해보니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며 돈을 버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되고 과거에 퇴근하자마자 청소해라, 빨래해라, 자녀 공부 봐주라며 잔소리했던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됩니다. 남편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했던 것이 새삼 미안해지지만 이미 엑스 남편이 되어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남성의 입장을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이 너무 늦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남성들은 이혼 후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요? 첫 번째로는 정기적인 성생활을 못하는 부분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부분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안정적인 성생활은 중요한 부분인데 이혼 후에는 이 부분이 충족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이혼 후 다른 여성을 만날 수도 있지만 사귀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만남이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번거롭고 귀찮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점이 남성들이 이혼을 후회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외로 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점입니다. 밥 해먹는 것, 빨래하는 것, 청소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는 것을 이혼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와서 또 집안일을 해야 하는 이중고가 생기는 것이죠.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녀가 방문했다 가면 집이 폭탄 맞은 것처럼 어질러지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이럴 때 전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가사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커피 마시고 컵을 식탁에 놓고 갔더니 저녁에 돌아와도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남편들은 결혼 생활 중에는 아내가 알아서 정리해 주니 자신이 치운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이혼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혼 생활에서는 누군가 항상 뒷정리를 해주었는데 이혼 후에는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해야 합니다. 커피 잔 하나 설거지해서 선반에 올려놓는 일조차 더는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혼 후 남편들이 세 번째로 후회하는 점은 돈을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아내에게 조금씩 용돈을 주면서도 나름 행복했는데 이혼 후에는 모든 돈을 자신이 관리해도 저축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기 월급을 다 쓰는데도 돈이 쌓이지 않는 현실에 당황하게 됩니다. 또한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갈 때도 예전에는
아내의 잔소리가 있었지만 그게 나름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제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골프를 치는 재미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과 다른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후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혼을 결정할 때 현실적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혼 후 최소한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자유와 행복에 대한 환상보다는 구체적인 삶의 질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가정폭력 흔적을 사진으로 남기는 등의 법적 증거 확보에 집중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경제적 준비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은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살 계획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되겠지. 사람이 굶어 죽게 하겠느냐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는 이혼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취업을 해서 실제로 얼마나 버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한 달 일하면 얼마를 벌 수 있고 그것으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지 미리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 분할을 받았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어디에 어떤 집을 구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비슷한 조건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니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직장과의 거리, 자녀의 학교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이혼 후의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정리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의 인맥이 서로 얽히게 됩니다. 남편의 동창회에 아내가 참석하게 되고 아내의 친구들과 남편이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사내 커플인 경우 서로의 동료들과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 사실을 숨길 수는 없으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과 시기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릴 때 성격 차이로 인한 결별이라든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는 결정이었다는 식으로 최대한 품위 있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공통 모임에서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느냐는 주로 이혼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은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다면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그 모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의 변화까지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 준비 사항은 바로 심리적 준비입니다. 이혼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인생의 큰 전환점이자 상실의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 후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합니다. 분노와 원망에서 시작해 슬픔, 우울, 외로움, 심지어는 죄책감까지 다양한 감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을 혼자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심리 상담이나 이혼 관련 자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조언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배우자로 살아왔다면 갑자기 혼자가 된다는 것은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새로운 일상과 취미를 개발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혼 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의 이혼은 아이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격에 맞게 이혼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이 결코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에 대한 비난이나 험담은 자제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녀 앞에서는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에도 두 부모는 협력하여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의 학교 행사나 중요한 의사 결정에는 가능한 두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있는 이혼 후에는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양육자로서의 관계가 계속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혼 후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려한다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결혼의 실패 경험 때문에 두 번째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혼의 이혼율이 초혼보다 더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이혼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번 이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참고 견디기보다는 더 쉽게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술을 여러 번 받은 사람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혼의 고통을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과정이 덜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을 때 이 사람도 전 배우자와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바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재혼을 위해서는 첫 번째 결혼에서의 실패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자신의 문제점도 인정하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혼 후의 현실과 이혼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은 무엇일까요? 살면서 각자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할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자녀가 최우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현재의 혼인 관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혼은 한 번 겪으면 두 번째는 더 쉽게 결정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면서 결국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혼인 관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 상담이나 부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를 탓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상대의 장점이나 노력은 당연하게 여기고 단점만 눈에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배우자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관계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매일 열심히 일해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것, 아내가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하며 가정을 돌보는 것 모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상에 치여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데이트를 하거나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성적인 친밀감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과 여성은 성에 대한 인식과 욕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며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를 넘어 정서적 친밀감을 포함한 전반적인 친밀감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입니다. 돈 문제로 갈등을 겪는 부부가 많은데 서로의 소비 습관과 재정 관리 방식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의 재정 목표를 세우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사 분담도 큰 갈등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집안일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쪽에게만 가사 부담이 집중되면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서로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도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방법이 다르면 심각한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양육 철학을 존중하면서도 일관된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 앞에서 부부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심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시간을 두고 생각한 후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대화를 잠시 중단하고 각자 진정할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싸움의 중간에 타임아웃을 선언하고 진정된 후에 대화를 재개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또한 갈등 상황에서 과거의 잘못을 들추기보다는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언급하면 문제 해결보다는 서로를 공격하는데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건설적인 대화의 출발점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그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때로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관점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에서는 서로의 개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각자만의 시간과 취미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방해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지지해 주세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입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항상 정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의 의견과 감정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비난은 관계를 악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부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세요. 배우자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고 그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결혼 생활에서는 유머 감각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관계를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부부는 어려운 시간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재미와 기쁨을 찾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갈등이 심해져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 상담은 중립적인 환경에서 서로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관계가 악화된 후에야 상담을 찾지만 사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는 부부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통 패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부부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도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건강한 소통 방법 갈등, 해결, 기술 친밀감 증진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공동의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추구하는 방향이 비슷할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다면 존중하면서도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공통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나누는 것이 부부가 한 팀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에게 의지하고 지지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이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는 일상적인 노력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그의 취향을 고려한 선물을 하는 등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모나 능력, 성격 등 배우자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도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다른 이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가 바로 현재의 혼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내 뼈와 영혼을 다 갈아 맞춰서라도 현재의 혼인 관계는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인내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하고 성장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한 노력을 통해 관계를 지켜나간 부부들은 노년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가 노인 부부들이 공원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나 여행지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때 자연스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이유는 그들의 관계에서 묻어나는 깊은 유대감과 사랑 때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은 결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관계를 꿈꾸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파트너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혼인 관계를 위해 내 영혼을 바칠 정도로 노력했나요? 그럴 자신이 있는 분만 이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이혼에 대한 고민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결혼과 이혼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